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준비해 왔고요.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25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죠. 많은 교육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 학교 교육 정상화 문제, 교육 여건 개선 문제, 그리고 일반고 활성화 문제, 대학 입시 문제, 많은 교육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탐색을 하고 또 진로를 설계하는 학점제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그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근간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직을 또 부분적으로 외부에 개방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AI를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럼 외부 AI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생들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네일 아트 하는 사람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일반고를 갖다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거점 학교나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계획을 살펴보면요, 2022년까지가 올해죠. 올해는 큰 변화 없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요, 192학점을 이수하고요. 과목은 본인이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는. 그리고 역시 내신도 상대평가 9등급, 수능도 현행이 유지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보는 거는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92학점이고요. 그리고 미이수 제도가 생깁니다. 미이수는 뭐냐면 일종의 대학으로 말하면 F학점 같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요, 보충 학습을 하든지 다시 이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과목은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선택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공통 과목으로 구성이 돼서 상대평가로 받습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계하는 과목들,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해서 절대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그 모두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가능한데 2, 3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육과정이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넓게 100명이면 100명 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고 300명이면 300명 다 더 이수한 과목들이 전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수능도 개편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필수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수시 및 정시 입시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2안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평가이죠. 지금같이 등급제가 아니고, 그리고 물론 입시 자료로 활용되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안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능 1, 2로 세분화하고, 수능 1 같은 경우는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절대평가고, 그것이 이제 입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고, 수능 2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전공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진로형 수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논술형 수능,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논술형 수능을 상당 기간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것이 도입이 되는, 이랬을 때 그 학교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전공 단위에 따라서 어떤 데는 수능 1만 보고, 또 어느 곳에서는 수능 2를 보고, 또 어떤 곳에는 수능 1, 수능 2를 다 볼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 있어서는 그 수능은 보지 않고 그냥 그 학생들이 이수했던 이수 과목들만 또 보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입시와 또 고등학교 생활을 겪는 거죠. 그 반응을 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은 반대합니다. 물론 찬성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고교 선택제를 실시하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입시에서요, 지금까지는 지역균형 선발제 같은 경우에 전교 1등 학생한테 기회를 줬죠. 고교 학점제가 선택이 된 다음에는 누구를 1등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2, 3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과목이 다 다르고 편성이 다르고 성적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른 과목이 서로 다 다른 시간 다른 과목을 이수했는데 근데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사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어떤 학생을 지정했다 그래도 그 학부모나 당사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교과목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어 선생님이 1학년 영어, 2학년 영어, 3학년 영어 이렇게 수업을 하셨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정말 많은 교과목을 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화 초급, 회화 중급, 회화 고급, 또 라이팅 반, 또 그래머 반, 프리토킹 반, 영화로 배우는 영어 수업 이런 식으로 하여간 다양하게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맞춘 교재라든지 또 아니면 교실이라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요,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존에 있는 내신이 무력화되고 수능도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그러한 교과 편성, 그리고 학생들의 이수, 학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입시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그 내신 성적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받았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떤 수준이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갖춰 있는지 사실 성적표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실제적으로는 무력화된다는 의미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형 수능, 의의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종합적 사고를 하고 참 좋은데 반면에 논술형 수능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변별력의 한계를 지니겠죠. 예를 들어서 채점도 그렇고 가령 의대 입시를 예를 들면은 제일 높은 점수의 대학 의대에서부터 전국의 모든 의대가 정말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변별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이 문제로 가능했지만 진로형 수능 그리고 논술형 수능으로 변별력을 갖춰서 학생을 뽑는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다 했으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신 무력화와 수능 무력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여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그러니까 내신하고 입시제도가 이렇게 좀 미비된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하고 연동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을 늘어놓다 보면 선생님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를 또 도입하려는 사람들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 부족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한 데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언론은 특정한 입장보다는 여러 우려,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또 우려 입장 이런 거를 다 전달하는 편이고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혼란 상태고 또 막상 시행되면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가뜩이나 입시가 복잡한데 또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더욱더 복잡해지는구나 이러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든 부작용이 나타나건 관계없이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의견을 10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학생들한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그것이 진로와 연결돼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경험을 했던 것과 같이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지 정보력이 떨어지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 이런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볼륨 댄스라든지 라틴 뮤직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쉬운 과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대신 중산층 이상 자녀나 부모가 뭐 대학 교수거나 의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과학, 수학, 영어, 뭐 심지어 뭐 대학에 가서 AP 과목, 어드밴스 코스도 듣고 이래가지고 착실히 대학 입시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렇고 유럽에서 그러고 있죠. 결국 교육 불평등은 입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미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16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과장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86년에서 88년 사이에 미시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91년에서 95년에 위스콘신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2년은 석사였고 뒤에는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 상당히 이슈가 됐던 문제들 미국 사회에서 뭐냐면 너무나 우리는 학생들한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필수나 선택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불평등이 너무 어린 나이로 내려가 버렸다. 가난한 학생들은 볼륨 댄스고 레크레이션이고 뭐 라틴 음악이고 뭐 이런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들었고 중산층 이상 학생들, 백인 학생들은 과학, 수학, 언어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결국 대학에서는 공부를 주요 과목을 잘한 학생들을 선호해서 결국은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고교 학점제는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경험을 했죠. 그것을 왜 반복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고교 학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택 과목보다는 필수 과목, 그리고 기초 과목에 충실히 하려 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강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공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 이전은 공정성이 강점이었습니다. 공정한 입시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공정한 고시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고요. 그것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강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정한 교육.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제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이 이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른 세습제고 대한민국은 그 다양성과 선택을 가장한 역관제가 실시되는 겁니다. 이미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학사정관제 이전과 입학사정관제 이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고교 학점제로 최종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교 학점제와 맥락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좌파, 우파, 부패 카르텔이 공고히 뒤에서 견인할 겁니다. 지금 좌파 교직단체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요. 수능도 안 되고 논술도 안 되고 오직 자신들이 세뇌화 교육으로 수능하는 그러한 성적만 가지고 입시에 반영하라. 이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지만은요.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은 그들이 나서서 먼저 자신의 자녀들 입학사정관제와 연결이 돼서 부패 공동체를 형성할 겁니다. 실제로 입학사정관제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필수가 많은 것들 그리고 공정한 입시제도를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
버지니아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을 때 많은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저에게 상당히 질문을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를 보고도 교사들이 교과서 편찬에 같이 참여한다면서요. 미국은 그런 게 아닌데 한국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가르친다면서요. 그리고 기초과목 중심이라면서요. 우리 사회는 그러한 것들이 일찍 무너져서 가난한 학생들은 쉬운 과목만 하고 잘 사는 자녀들은 대학과 연계된 수업만 해서 정말 불평등하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뭐 그들이 우리 사회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가중한 입시, 획일성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강점은 공정성과 경쟁력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교학점제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고교학점제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동료 교수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수님들 정말 열정과 그들의 순수한 의도도 잘 압니다. 그런데 결과는 입학사정관제가 그렸듯이 한국 사회에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교 학점제가 우리나라에선 실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정성에 기반을 둔 그리고 기초 과목 그리고 필수의 과목에 중점을 둔 기초가 탄탄한 교육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말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선행 조건이 미비되고 입시에 대혼란이 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는 도입돼서는 안 된다. 용기 있게 중단하라.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절대 찬성합니다. 단 특정 교직단체가 학생들을 볼모로 자경 세뇌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반대의 결이 분명히 다릅니다. 고교 학점제, 입학사정관제와 연동돼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너무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중지하는 겁니다. 실시가 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우려를 불실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이 구비됐을 때 천천히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교 학점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